2025년 가장 좋았던 책 8권, 그리고 아까비 도서 보너스 4권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독서 연말 총결산.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드디어 한 해의 독서를 총망라하는 시간.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을 꼽아보는 2025년 독서 연말정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읽은 책들 쭉 살펴보니까 완독 기준으로 한 100권, 110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월말정산 영상 스페셜픽으로 꼽았던 책이 34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페셜픽 도서 중에 연말에 와서 돌아봤을 때도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참 좋다, 이렇게 느꼈던 책을 추려서 보니까 3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년 가장 좋았던 책 8권과 아쉽게 베스트가 되진 못했지만 놓치면 좀 아까울 책 보너스 4권까지 해서 2025년 독서 연말정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책 8권 중에 4권이 소설이었는데요. 소설 먼저 가보겠습니다. 2025년 올해의 책 첫 번째는 이언 맥큐언의 속죄입니다. 올해 초에 읽은 책이었고요. 제가 읽고 나서 진짜 그날 잠을 못 잤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소설. 이 책은 스포일러가 없는 상태로 보시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만 줄거리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은 13살 난 소녀 브라이오니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고 극본을 쓰는 게 취미인 친구인데요. 어느 날 얘가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뭐냐? 언니인 세실리아와 아버지가 후원하고 있는 가정부의 아들 로비가 분수대 근처에서 뭔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본 거죠. 이 장면 때문에 브라이오니는 로비에게 아주 큰 오해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가 품은 오해 때문에 나비효과처럼 정말 너무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요. 세실리아와 로비 그리고 브라이오니 자신의 인생까지 모두 다 뒤바뀌게 되거든요. 소녀의 오해가 불러온 비극과 그것에 대한 속죄의 과정이 모두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페이지 수가 꽤 많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읽히고요. 분노, 답답함, 안타까움, 애틋함, 읽는 이로 하여금 이 모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었어요. 제가 이 소설 소개하면서 진짜 이언 맥큐언의 문학 차력쇼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엔딩 한 장 한 장까지 정말 이렇게 완벽한 소설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올해의 스페셜픽으로 꼽게 된 책이에요. 첫 번째 올해의 책 이언 맥큐언의 속죄였습니다. 2025년 올해의 책 두 번째 책은 김혜진 작가님의 오직 그녀의 것입니다. 이 책은 되게 묘해요. 내용에 정말 큰 굴곡이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소설 자체가 제 안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설은 석주라는 인물의 삶을 잔잔하게 그려냅니다. 석주는 교직 전공을 했지만 책과 글이 너무 좋아서 교정교열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평생 이 편집과 출판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편집 주간이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러한 주인공의 삶을 그려낸 소설이기 때문에 출판이라는 세계, 그리고 이 활자를 다루는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잔잔한 소설인데도 독자의 마음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진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기에 정말 온몸을 푹 담근 그런 석주와 주변 인물들의 삶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너무 충만하게 느껴지고, 이런 삶을 읽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과 삶의 구분이 없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녹아든, 그러면서도 이 섞임이 괴롭거나 비참하지 않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충만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삶. 소설이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어서 정말 읽는 내내 너무 긴 감동이 이어졌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깊어져서 아주 특별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책으로 꼽아봤어요. 김혜진 작가님의 오직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네, 2025년 올해의 책 세 번째,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2008년에 나왔던 책이 17년 만에 개정 복간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뒤늦게 이제 읽으면서 정말 잘 쓴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소설에는 무척 못생긴 여자가 등장해요. 온 세상으로부터 괄시받을 정도로 못생긴 여자인데 주인공인 남자가 이 여성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상처가 많고 조심스러운 이 둘의 사이를 메꿔주듯이 이어주는 또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하면서 이 세 명이 보여주는 어떤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완성되는데요. 이 캐릭터들의 설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 책은 아름다움이라는 것, 빛을 내는 인간,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촘촘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줄거리도 재미있지만 이 인물들 간의 대화, 문장의 흐름, 이런 게 진짜 너무 좋고 정말 잘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제 선율이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되면서 반복되고 발전되고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이나 비유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기도 하지만 효과적이다. 이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이 주제를 정말 이렇게 잘 드러낼 수가 없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탄했습니다. 되게 재미있고요. 시기상으로 겨울이 가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의 책 세 번째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2025년 올해의 책 그 네 번째는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라고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막상 읽어보면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이 주인공 화자가 아일랜드 지역을 따라 이동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어떤 황폐해진 풍경을 보면서 떠올린 단상, 인물이나 역사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문명의 발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했고 그 끝에 우리 눈앞에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다 부서진 이 황폐해진 풍경이 남았고 이런 풍경들을 글로써 이제 잊지 않도록 길어 올리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줄거리나 플롯으로 구성된 소설이 아니라 실제와 허구가 뒤섞인 장면들의 나열, 사실들의 나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사실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보면서 읽으셔야 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이 책이 정말 완벽한 세계관과 구조를 가진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면 감탄하잖아요.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고 진짜 너무너무 정교하고 어떤 것도 허투루 쓴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토리 중심, 재미 중심의 책들 사이에서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초대해준 책이기도 했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내 주변에 펼쳐진 이 모든 풍경들이 이 제발트라는 안경이 딱 씌워진 상태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도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책으로 꼽아봤습니다.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였어요. 네, 이제 소설 마치고 비소설로 넘어갈게요. 2025년 올해의 책 다섯 번째는 하은빈 작가님의 에세이 우는 나와 우는 입니다. 올해 제가 에세이로는 요거 딱 한 건 꼽아보는데 진짜 올해 나온 에세이들 중에 최고가 아닌가? 라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하은빈 작가님과 과거의 연인이었던 우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이 우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고 하은빈 작가님이 비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늘 세상에서 너무 도드라져야만 했던 이 둘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하게 되고 연인관계를 맺게 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만남으로 하여금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더 많은 가능성을 키워갈 것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성숙하고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은빈 작가님의 경우에는 우를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자기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물론 모든 연애와 같이 그 사이사이에 행복도 있지만 결국에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거든요. 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 갈등, 모순, 어쩔 수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글을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잘 쓰셨어요. 하은빈 작가님이 글을 정말 잘 쓰시고 자기의 마음을 정말 끝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작가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글로 쓰기 쉽지 않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복잡한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끈질기게 파헤치는 솔직하게 파헤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책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 이미 흥행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해의 책 다섯 번째로 하은빈 작가님의 우는 나와 우는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2025년 올해의 책 여섯 번째 책은 오가와 사야카의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입니다. 요거 올해 마지막에 읽은 책인데 되게 신박한 책이었어요.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홍콩에 청킹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되게 관광지고 번화한 곳인데 조금 위험하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불법 체류자, 성노동자, 브로커, 난민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지내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는 아프리카계 이주민들도 있는데요. 작가이자 사회학자인 오가와 사야카가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공동체를 연구하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타지에서 죽은 동포의 시신을 본국으로 운반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걷고 회비를 안 내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의 일조가 가능한 회원들만 돕게 되고 뭐 이런 어쨌든 규칙이
수익이 생겨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합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못 내고 상황이 좋으면 많이 내고 그동안 돈 한 푼 안 낸 사람이어도 어려운 상황이면 돕고 도움만 받고 어디로 슝 떠나버려도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누군가를 도울 때 자격이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운영되는 단체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인간의 불확정성, 불안정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는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이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요. 겸사겸사 돕는다라는 스탠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굉장히 느슨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조차 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도움을 주면 다시 돌려줄 만한 사람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진짜 무섭게 따지잖아요. 그리고 네 잘못으로 실패한 건 네 책임이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겠어 라는 태도도 강하고요. 그런 구조에 익숙해 있다가 이 청킹맨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불확실한 세계, 불확실한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새롭고 신기한 가능성을 찾아본 것 같아서 이 책 읽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올해의 책 6번째,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였어요. 네, 2025년 올해의 책 7번째 책은 야마구치 슈의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인가 입니다. 이 야마구치 슈라는 작가는 진짜 올해의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길을 찾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작가가 정말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이 작가의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오늘 추천해드린 이 책이 참 좋았어요.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직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만 유용한 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좁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는 진짜 100세 인생이잖아요.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살 날도 많고 일할 날도 많고, 근데 사회와 이 기술 같은 거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일생 내내 대부분 한두 개 이상의 직업을 경유하면서 살게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이 일을 찾아 나설 것이냐, 어떻게 기회를 잡고 어떤 마인드로 새 일에 뛰어들고 커리어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직업 불문, 나이 불문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야마구치 슈의 책을 진짜 강력 추천해드려요. 책에는 우리한테는 좀 낯선 일본의 직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실려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가볍게 읽고 넘기시면 되고, 이 유동적인 시대상을 읽는 법, 인사이트 위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야마구치 슈의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인가 였어요. 네, 2025년 올해의 책 8번째 책은 권성민 작가님의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입니다. 사회과학 분야 도서고요. 우리가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 양 끝이 극단화된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유의미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흔히 양 극단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 빈곤과 부유, 페미니즘, 이퀄리즘, 혹은 반페미니즘,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진짜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다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각 이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갈등이 심화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사건이나 사안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양극단의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 어딘가 연결된 스펙트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각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교류하고 담론을 나눌 때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책인 거죠. 저는 작가님이 하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느꼈고요. 또 작가님이 사회정치적인 어떤 지식을 진짜 쉽고 재미있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짚어내는 능력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읽는 내내 정말 배우고 많이 감탄했던 책이었습니다. 올해의 책 마지막으로 권성민 작가님의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를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최고의 책 8권 꼽아봤고요. 제가 고르다 보니까 이 책은 언급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쉽다 하는 책들이 4권 있었어요. 그래서 보너스로 이 4권의 아까비 도서도 소개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4권 중에 소설이 2권이었는데 첫 번째 소설은 팡팡의 연매장이었습니다. 중국의 토지개혁을 부정적으로 다룬 소설이라고 해서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과거의 비극으로 인해서 기억을 잃은 주인공 딩쯔타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비극, 이 거대한 흐름이 한 인간과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기억이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고 또 인간이 기억을 어떻게 다루기를 선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비극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은 중국의 역사상 굉장히 큰 사건들이어서 다른 도서들에서도 되게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넘어간 것도 굉장히 유용했고, 이 책이 그러한 사건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록자의 입장으로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서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었어요. 2025년에 아까비 도서로 팡팡의 연매장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비 도서는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기원담입니다. 요거 3부작 SF 소설이에요. 인류도 그리고 인류에 대한 지식도 거의 사라져 있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세계는 무기생물, 로봇들의 세계인데요.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처음으로 유기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는 로봇 K가 등장합니다. K는 성장이라고 하는 유기 생명체의 이 마법 같은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3부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SF 소설들이 보통 되게 신박한 주제들을 갖고 있긴 한데 이 소설은 특히나 너무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들이어서 김보영이라는 작가의 힘을 진짜 거대하게 거슬게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올해의 아까비 도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종의기원담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올해의 아까비 도서는 사이 몽고메리의 거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작가인 사이 몽고메리가 거북 구조 연맹에서 이 거북이들을 구하고 치료해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거북이라는 생명이 알려주는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 거북이라는 생명이 굉장히 천천히 느릿느릿 오래 사는 생명체고 회복력이 정말 좋아서 반쯤 성장이 됐다가도 느릿느릿 자신의 몸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연을 빼닮은 것 같은 이런 거북이의 생존 방식을 보는 게 굉장히 큰 철학적인 위로가 됐고, 또 반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거북이들을 결국 무차별적으로 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거북이와의 공존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어서 읽는 내내 참 사랑스럽고 애틋했던 책이었습니다. 거북의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아까비 도서는 글쓰기와 관련된 에세이입니다. 천쉐의 오직 쓰기 위하여예요. 소설을 쓰는데 필요한 신념, 자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올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이 작가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했고 집안에 계속 돈을 보내야만 했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소설 쓰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보냈던 그 다양한 시간들, 방식들 이런 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소설을 쓰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창작자분들 그리고 자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핵심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생업과 창작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구성할지, 자기 자신에게 여러모로 한계가 느껴질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소중한 책이어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천쉐의 오직 쓰기 위하여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올해의 책 8권과 아까비 도서 4권까지 보너스로 살펴봤습니다. 이 책들 진짜 제가 고심해서 고른 정말 좋은 책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올해의 책이 무엇이었는지도 알려주시고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가 꽉 차겠죠? 자,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더 좋은 영상들 많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올해의 마지막 영상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